제가 수 지킬 숫자, 지킬 숫자, 소수소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발표 준비를 하다가 저 영상을 따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거기까지는 사실 가지도 못하고 그냥 앞에 딴소리만 쭉 해놓은 글이 아니면은 녹화한 데서 수 지킴에 대한 거는 따로 그 부분만 따로 해줄 수 거의 있어요. 결론 부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앞으로 이제 보완을 해서 새로운 논문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뭐 많지 않고요. 제가 하고 싶은 또 초반부에 적어놓은 글은 방금 안동준 교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더 쓰셔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내용입니다. 초반부 제1장은 되게 은둔에 대한 그 말씀, 그거를 제가 장황하게 적어놓은 것뿐입니다. 네, 그러면 그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학 태계 선생 하면은 생각나는 대표적인 저작이 성학 10도이고 성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물론 그 당시로 봤을 때 성학이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네, 태계 선생 성학 추구를 한다라는 그 이제 성학의 추구는 그 당시에 뭐 도학자들의 공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현대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성학이라는 말 굉장히 우리에게 먼 말입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자 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분은 사실 최근으로 봤을 때는 저 앞에서 발표하신 송봉구 교수님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성학이라는 말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윤리교육과에 있는데요. 윤리 교사를 지향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주자학, 퇴기학 그 강의하고 그 거경궁 이야기하고 이 학생들에게 이제 물어보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 학자들이 왜 거경궁리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느냐? 그러면 학생들이 머리로는 답이 나옵니다. 이 성인 되려고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성인 되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이 나중에 선생님 돼서 학교에 갔을 때 어떤 그 중고등학교 학생이 그 중에 하나가 그 장래 희망을 물어봤을 때 성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보고 하는데 성인이라는 건 요즘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따져보면 이 퇴계 선생의 글 사상 중에 성학이 맞습니다. 퇴계가 성현에 대해서 성인 또 성현에 대해서 이제 그 표현을 했었던 대표적인 그 문헌이 477쪽 이제 인용문입니다. 맨 밑에 있는 인용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언행록에 있는 말인데요. 선생은 항상 겸허함을 덕으로 삼아서 조금 더 거만한 마음이 없었다. 도를 이미 밝혀보고서도 아직 보지 못한 것처럼 바라보았으며 덕이 높았지만 덕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부족하게 여겼다. 항상 향상되려는 마음으로 시종일관 한결같아서 날 그 마음을 세우기를 성인을 배우다가 이르지 못할지언정 영학 성인이 미지 한 가지 뛰어난 것으로 이름을 이루지는 않겠다. 네, 불이 일선성명 이 내용인데 세상 사람 중에 제 힘을 너무 지나치게 믿는 자를 보면 깊이 그것을 그러다하고 반드시 그 일을 들어 경계로 삼았다. 네, 저는 4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쯤인데요. 저는 이 성인을 배우다가 이르지 못할지언정 한 가지 뛰어난 것을 이름을 이루지 않겠다는 이 말이야말로 퇴계의 성정이 가장 잘 드러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 능력을 믿거나 자부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뜻을 드러내지 못한 것도 아닌 겸허하되 자신의 의지를 남김없이 담은 말로서 참으로 퇴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처럼 퇴계는 자신의 학문 목표인 성인됨을 되도록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성학은 군주를 대상으로 한 성군의 학이라는 말로 드러내었고 자신의 포부는 그 표지 뒤에 은근히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를 대자적으로 사용할 때는 배움이라는 말로 누그러뜨렸습니다. 너무 강한 어조와 단언적인 표현을 증기하지 않았던 회계의 성격이 여기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또 하나 자신의 학문적 지향과 태도를 완곡하게 드러낸 용법이 있으니 바로 즐거움이라는 형용사였다라는 건데 이 퇴계 선생의 학문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기존의 발표가 기존의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계 선생의 학문 이 즐거움 추구한 학문이고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자기 규율, 자기 경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즐거움의 학문이었다라는 내용은 그 내용을 이제 3장에 담고 있는데요. 네, 그건 뭐 제가 따로 쓸 필요도 없이 기존의 연구들에 충분히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용해 왔습니다. 여기 한 부분만 읽어보면요, 조금 오류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면 이제 480쪽 맨 밑에 단락입니다. 여기 인용문인데요. 인용 표시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인용문으로 작은 글씨로 되어야 되는데 본문처럼 되어 있는 이건 편집에 뭐 제가 잘못한 건지 편집 오류가 되어 있는 건지 요즘에 잘못 걸리면 표절로 걸려가지고 큰일 납니다. 네. 여기 와 계신 강희봉 선생님의 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학에서는 도덕적 수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양의 과정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말하지만 또한 학문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참된 즐거움의 경지가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서도 말하고 있다. 그리고 퇴계는 경과 안인욕, 전철리를 그 내용으로 하는 도덕적 수양을 매우 중요시하지만 순수한 정감의 자연스러운 표현까지도 억압하고 무시하면서 항상 엄숙함과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메마른 도학자가 아니다. 유학에서 추구하는 성과 인의 경지는 진과 선의 경지이고 진과 선의 경지는 또한 낙의 경지와 통하는 것인데 마음 가운데 낙을 실현하는 것이 유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 학문으로서의 학문을 통한 진정한 낙을 추구한 것 뭐 두말할 것 없이 퇴계 선생의 학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덧붙여져서 이제 그 학문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삶에서 또한 이 삶의 즐거움 그러니까 긴수작인 학문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한수작인 삶의 즐거움 역시 퇴계 선생이 놓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의 즐거움을 이야기할 때 물론 학문의 즐거움 우리가 학문은 즐겁지 않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두 학문과 삶의 즐거움이 온전하게 하나로 완성된 그 즐거움이 바로 퇴계의 즐거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미로 이제 그 뒷 부분을 적어봤고요. 484쪽에 종합 부분을 읽겠습니다. 맨 첫째 줄입니다. 삶과 학문이 일치된 즐거움, 그 진락의 경지는 학문이 삶 속에 녹아들고 삶 자체가 학문과 어긋나지 않아야 가능한 경지일 것입니다. 이를 성인을 배우는 위기지향이라고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계의 즐거움이 성인을 배우는 위기지향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즐거움이라는 것은 또 퇴계의 성학 또는 성인됨의 또 다른 이름 내지 그 수로적 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안동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천석고항이라든가 천석고항도 저는 천석고항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 즐거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게 물론 당신의 분수라고 생각했던 그런 면 그리고 허물이나 없고자에 굉장히 겸손한 말씀이죠. 그 허물이 없다는 것, 뭐 작게 이야기하면 겸손한 말이라고 할 수 있고 크게 이야기한다면 허물 없다는 건 사람이 성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작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크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겸손한 문법으로 사용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킨다는 것과 사실은 이제 앞에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좀 되도록 이렇게 제가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만 이 즐거움이라는 것과 이 지키는 것 이거를 이 과거의 문헌을 보면 소수소락 이런 지킨다라는 것, 그 지조를 지킨다는 것 도학자들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지킴이라는 것과 즐거움이라는 것 이것을 동시에 사용한 용법은 제가 단순 검색으로만 찾아봤기 때문에 좀 과문한 탓으로 못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퇴계 선생의 이 문헌이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퇴계 선생의 즐거움이라는 건 삶의 단순한 낙사 그것도 아니고 또 오랜 인고를 겪어야만 얻어지는 그런 달콤한 열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그 둘이 잘 어우러진 산과 학문이 어우러진 진락이 경지인데요. 그 즐거움 그런 이제 성인됨의 즐거움 그 진정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퇴계 선생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시간 관계상 앞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킨다는 게 뭔가 퇴계 선생에게서 지킨다는 게 뭔가라는 내용이 486쪽에서 더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486쪽의 밑에서 한 넷째 줄입니다. 첫째로는 지켜야 하는 것,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서 출발하는데 이 내용은 맹자에서 맹자의 그 인용문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487쪽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서 본자의 지조, 절개, 의리 등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 이거는 모든 도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법입니다.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다음 488쪽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퇴계의 특징이 이 지킴에 대해서 퇴계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퇴계가 항상 강조하는 본분이라는 것, 그다음에 분수라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집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본래 인용문을 보시면 본래 주어진 분수 외에는 털끝만큼도 더하지 않고 현재 이루어진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이제 이거다라는 말은 선생께서 늘 배우는 자에게 한 말이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수를 지킨다는 말, 옛날 분들은 바로 알아들으십니다. 이게 안분입니다. 안분 지족의 안분인데 이게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반발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현대는 진취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좀 발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머물러 있는 고정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그게 미덕이 되지 않는 시대인데 그래서 분수라는 의미를 보면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 이게 첫 번째 의미로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이거를 대부분 오늘날의 이제 분수라고 이야기할 때는 현대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수라는 말은 부정적인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퇴계에 있어서는 안분입니다. 안분은 분수 나의 신분에 맞는 그 어떤 내가 지켜야 할 한계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자유를 보호해주는 왜냐하면 내가 나의 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밖에 있는 또는 나에게 주어진 것 밖에 있는 것 그것을 막아주는 오히려 분수라는 것이 그걸 막아주는 어떤 이제 내면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한계가 아니라 밖에서
나를 침해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퇴계는 이 489쪽에 이제 한 8째 줄인데 이 자신에게 불필요한 외부 사태와 선을 긋는 의미에서 한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마음껏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 분수, 본분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즐거움을 저해하는 요소인 어떤 벼슬, 또 서울 생활 이런 것들을 이 어떤 방어막으로 한계를 짓고 그 방어막 안에서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고자 했던 그 바로 방어막이 바로 이제 분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490쪽인데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퇴계가 지켜오자 했던 이 분수라는 것은 지조와 절개를 포함해서 또 그 모든 것의 주제가 되는 자기 자신, 자기 일신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퇴계가 지키고자 했던 분수라는 것은 한과 삶이 일치된 성인의 이 모든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요약해 보자면 분수가 퇴계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종합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온전한 나의 삶을 지킨다는 말에 다른 말이 아닌 듯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온전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 이게 자기 자신의 온전한 삶이 되고 온전한 행복이 된다라고 이제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제 5장은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설명만 드리면 수신에서 이 닦을 숫자 수신에서 지킬 숫자 수신으로 가야 하는 가고자 하는 어떤 일종의 재원을 포함한 것인데요. 그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수록해 놓았습니다. 살펴보았듯이 퇴계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완곡하고 겸손함에 비근한 방식을 선호합니다. 성현을 기약하거나 절개를 굳게 세우는 등의 강하고 굳세며 큰 포부를 내세운 표현보다 즐거운 분수, 본분 등과 같은 조국적이고 겸양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퇴계는 즐거움을 성악의 완곡한 수로적 표현이자 자기 겸양용법으로 분수와 본분 역시 학문을 포함한 자기 자신의 온전한 삶의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논자는 여기에 착안해서 유형의 기본에 해당하는 수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수신과 지킬 숫자 수신의 연관성입니다. 퇴계가 말한 지킴의 대상이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자기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닦음이라는 의미에서의 수신이 포함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신의 의미를 몇 가지 제안함으로써 공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퇴계 언어 사용법의 연장선으로 지킬 숫자 수신을 대체할 완곡한 겸양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계가 실제로 수신이라는 말을 성악처럼 은미하게 사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신의 어감은 성악만큼 무거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필요성은 제기될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제 내용은 넘어가고요. 그러나 현대인에게 이 수신, 닦을 숫자 수신은 과거 성학이 가졌던 것 이상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게감으로 인해 이 닦을 숫자 수신은 나와는 관계없는 과거의 선비들의 유물로 치부가 됩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유물이라면 유학의 현대적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신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나와는 관계없는 동떨어진 일이라면 결코 유학의 현대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수신 지킬 숫자를 사용한 수신이라는 것은 유학적 의미나 학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의 전반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퇴계와 같은 학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할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행복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과제이자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그렇습니다. 셋째로 자기 자신을 지킴이란 이 수신의 과제는 스스로의 성찰을 요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닦음이라는 수신이 비교적 일률적이고 고정된 개념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이 닦을 숫자의 수신은 각자가 처해진 자기의 삶에서 자기 자신다움을 요구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한 답의 과정을 찾는 과정은 기상의 방식이 아닌 각기 다른 길과 방식을 스스로 모색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수신은 이러한 점에서 개성과 특수성이 중시되는 현대사회 구성원들의 자기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 더욱 적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현대인들에게는 좀 친근성을 가지고 용이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